안녕하세요. 시절 에세이입니다. 이 채널은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동화로 들려드립니다. 그냥 자신들의 경험과 삶의 여정을 담담히 뒤돌아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오늘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어떤 구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다가 결국 변두리로 밀려난 구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위에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구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옅은 구름 47호였어요. 47호는 별명이 많았습니다. 다 맡아주는 구름, 믿고 떠넘기는 구름, 아무데나 잘 깔리는 구름.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많은 별명이었어요. 옅은 구름 47호는 비를 배달하는 구름 택배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구름 회사에는 매일 사람들이 보내는 감정 주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울고 싶어요. 그냥 이유 없이 축축해졌으면 좋겠어요. 회사 때려치우고 싶으니까 하늘이라도 나랑 같이 울어줘요. 이 주문서를 받아 맞춤형 비를 배달하는 담당이 바로 47호와 후배들이 있는 구름부였습니다. 47호, 후배들 좀 챙겨줘. 오늘도 번개과장이 번쩍거리며 말했어요. 애들이 아직 비 조절을 잘 못해서 말이야. 실수하면 윗선에 우리 부서가 찍히잖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47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늘 하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맡을게요. 그래서 그날도 후배 안개구름에게 가야 할 폭우의 30%를 대신 끌어오고 겁먹은 작은 구름들을 위해 자신의 할당량을 늘렸습니다. 회의 시간에 태양 부장이 불만을 제기할 때면 47호는 알아서 손을 들었어요. 그건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 말 뒤에는 사실은 후배 실수지만 얘들이 아직 미숙하니까요. 라는 설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후배들은 그런 47호를 존경했습니다. 선배 진짜 멋있어요. 선배 같은 구름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말의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선배가 해주실 거잖아요? 선배가 한 번만 더. 칭찬과 기대와 의존은 멀리서 보면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구분하는 후배 구름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구름 회사 전체에 빨간 경보가 울렸습니다. 삑, 삑, 삑. 대형 감정 폭풍 예고. 전부서 비상대기. 사람들의 도시에서 거대한 마음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직, 이별, 후회, 번아웃, 사직서와 삭제된 카톡, 익십된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한날 한시에 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하늘도 아주 조심해서 울어야 했어요. 번개과장이 회의실에서 번쩍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잘 들어. 오늘 폭풍은 우리 능력을 보여줄 기회야. 너무 쏟아부으면 폭우고 너무 참으면 무정한 하늘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술적인 비를 만들어야 해, 알겠지? 후배 구름들의 수증기가 불안하게 떨렸어요.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혹시 잘못 내리면 어떡하죠? 번개과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47호가 있잖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47호를 향했어요. 저마다의 눈빛마다 말풍선이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그쪽? 해주실 거죠? 부탁해요. 우리가 잘 못하면 어떡해요. 47호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아무것도 맞지 않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할 만큼만 할까요? 라고 말하는 상상. 상상은 3초 만에 구름처럼 흩어졌습니다. 네, 제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마음보다 입이 먼저 열려버렸습니다. 번개 과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47호. 윗분들이 무척 좋아하실 거야. 폭풍의 날 사람들의 도시 위 구름 회사는 바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가 끝나고 다른 쪽에서는 연말 평가가 시작되고 어딘가는 단톡방에서 조금 과해져 다투고 있었어요. 이런 날은 비주문이 밀려드는 날이죠. 47호는 후배들을 뒤에 세우고 맨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나만 따라와. 내가 먼저 비를 떨어뜨리면 요령껏 분위기에 맞춰 살짝 섞어줘. 후배 안개 구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조심하세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래도 선배가 앞에 서니까 다행이다. 47호는 자기 몸을 최대한 짙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의 물방울, 분노의 물방울, 자책의 물방울들을 한 번에 다 끌어안았어요. 어깨도 허리도 존재도 무게감을 못 이겨 꺼지는 줄 모르고 말이죠. 도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47호가 중심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비가 그칠 즈음 47호는 이미 흐릿한 잿빛 덩어리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둘러싸고 말했어요. 선배, 진짜 대단해요. 선배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들은 모두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7호의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선배 덕분에 우리는 무사해요. 당신이 대신 망가져줘서 고마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런 칭송이 별로 고맙지 않았어요. 폭풍 같은 하루 일과가 지난 뒤 사방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비가 너무 세게 왔어요. 이를 관둔 건 제 선택이었는데 하늘까지 이렇게 울 필요가 있었나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너무 적은 비가 왔어요. 아쉬워요. 태양 부장은 활활 불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원이 많으니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군요. 조사를 위한 인터뷰 날 회의실은 긴장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양 부장의 어색한 미소, 번뜩이는 번개 과장, 잔뜩 마른 후배 구름들, 그리고 다행히 아직 안 흩어진 47호, 먼저 후배들이 불려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희는 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중심 조절은 전부 47호 선배가 우리보다 많은 비를 가져가셨어요. 누가 들으면 47호는 후배들의 비마저 탐낸 욕심쟁이 구름 같았습니다. 다음은 번개 과장 차례였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과장은 번쩍이며 말했어요. 47호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혼자 다 떠안지 마라. 후배들에게도 일을 나눠라. 하지만 47호는 늘 자기 목 이상을 가져가려 했죠. 후배를 위해서라나 뭐라나. 태양 부장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절을 직접 맡은 47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47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사실은 으로 시작하는 변명 아닌 변명이 우글우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사실은 후배들이, 사실은 내가 대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또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비를 모은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태양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럼 이렇게 조치하지요. 47호는 한동안 일선에서 물러나 변두리 대기층에서 일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때 놀란 47호와 후배 구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후배들의 눈에는 미안함, 두려움, 안도감이 동시에 있었어요. 선배 죄송해요.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아니어서. 그 눈빛을 본 순간 47호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허무해졌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나를 던져서 이들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47호는 변두리 대기층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는 중요한 도시 위가 아니라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바다와 산 사이에 있는 어딘가였습니다. 47호는 너덜거리는 몸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여긴 뭐랄까? 회사 인트라넷에서 스크롤 한참 내려야 나오는 그런 곳이군. 이곳에서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가끔씩 말라버린 바다 위에 비를 조금 뿌리고 천천히 하늘 여기저기를 흘러다니는 것. 처음 며칠 동안 47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후배 짐을 나눠들지 않았다면 그 애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대신 더 빨리 배우지 않았을까? 내가 대신 안 막아줬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할 일을 찾았을까?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를 지킨 거지? 자꾸 떠오르는 가혹한 말들은 삼켰습니다. 자신이 너무 짠해졌거든요. 많이 삼키다 보니
구름 안에 작은 웅덩이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남의 웅덩이까지 퍼오진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어느 날 47호는 아래를 내려보다가 작은 섬 하나를 보았어요. 섬 위에 사람 하나가 풀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오늘도 야근인가 보군. 47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덜 부서지면서 살고 싶다. 47호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말했어요. 안 내려줄 거야? 예전 같으면 바로 폭우였겠는데? 47호는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 예전 같으면 그랬겠지. 47호는 자기 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짐과 감정이 산처럼 쌓여있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비워진 대신 그동안 삼킨 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망가뜨리면서 누구를 지키진 않겠어. 결심 하나를 꺼내어 빗방울로 만들었습니다. 툭! 한 방울이 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에 맞았어요. 사람은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라, 이 비는 뭐지? 이상하게도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비였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듯 쏟아지는 비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애써 감정 과잉을 하는 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같이 버티자. 라고 말하는 듯한 묵직하면서도 담백한 비였어요. 사람은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억지로 날 구하려 들지 않아서. 47호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내가 누굴 구했다고 나도 지금 겨우 숨만 쉬는 중인데. 그래도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변두리 하늘에서 조용히 떠다니던 47호에게 어느 날 바람 택배가 하나 꽂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긴급 감정 지원 요청, 사직서 제출 직전 인간 1명, 과다 공간 필요.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웃었습니다. 야, 이거 너 단골 메뉴잖아. 얼른 포구 준비해야겠다. 47호는 봉투를 한 번 더 뒤집어 보더니 짧게 탄식했습니다. 하, 예전엔 그랬지. 47호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시의 한 건물 안쪽 사무실이 보였어요. 모니터 불빛만 켜진 칸막이 사이 사람 하나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여러 번 접은 사직서가 끼어 있었죠. 사람은 그 종이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다시 넣는 중이었습니다. 47호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미 마음은 100번 넘게 사직했는데 몸만 아직 출근 중인 인간. 예전에 47호라면 거의 반사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하늘이 대신 박살내주마. 너는 울 힘도 없을 테니까 내가 내 목까지 다 울어줄게.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 내가 대신 쏟아부으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직접 보는 일을 또 미룰 텐데. 바람이 옆에서 성화를 부렸습니다. 야, 이런 건 그냥 시원하게 퍼부어야 속이 풀린다니까.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47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문제야. 내가 그동안 너무 포구 서비스를 남발한 것 같아서 말야. 뭐? 포구 서비스라고? 필요 이상으로, 공짜로, 과하게, 남의 감정까지 다 끌어안고 대신 울어준 거. 이제 그거 좀 줄이려고 지금 반성 중이야. 바람이 살짝 비웃었습니다. 와, 많이 컸네. 우리 47호. 예전엔 포구 플렉스 담당이었는데? 47호는 바람의 농담을 무시하고 천천히 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몸 안에 있는 물을 한 번에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겉에 있는 아주 얇은 층만 떠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 끝났다고 착각할 포구가 아니야. 딱 사직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내일 한 번만 더 버텨볼까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비를 줘야겠어. 47호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보슬비가 되었습니다. 47호는 손끝으로 비의 방향을 사람의 창가 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였습니다.
보슬. 사람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 비가 온다. 그 말 속에는 그래, 세상이 내 기분에 따라 무너지진 않지. 그래, 오늘 정도면 좀 축축해져도 괜찮겠지 하는 이상한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동안 멍하니 비를 보다가 서랍을 열어 사직서를 다시 접었어요. 이번에는 더 작게 2번이나 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까진 일단 버티고 진짜 그만둘지 말지는 자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 47호는 하늘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삶을 대신 부숴주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덜 가엽게 생각하는 날 정도면 충분해. 바람이 옆에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옛날처럼 한번 시원하게 퍼부어야 맛이 있긴 한데. 그건 내 기분이 시원한 거고 저 사람 삶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 47호는 자기 말에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엔 이런 계산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47호는 조용히 자기에게도 규칙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마음을 대신 알아주는 폭우 금지. 대신 살아볼 여지를 조금 남겨주는 이슬비 정도만 기꺼이 내릴 것. 바람이 그 규칙을 훔쳐듣고 하늘 택배 직원들에게 몰래 퍼뜨렸습니다. 중앙 하늘의 회의실은 오늘도 번쩍번쩍 요란했습니다. 번개 과장이 앞에 서서 자기 몸에 번개를 약간 더 켜둔 상태였어요. 자, 다들 알지? 이번 폭풍은 중요하다. 도시 전체가 들썩일 거야. 이럴 때 우리 부서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위에서 좋아한다. 새로 자리를 옮긴 후배 구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47호와 함께 일했던 얼굴들도 섞여 있었어요.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47호가 중심을 아주 잘 잡아줬지. 이번에도 그때처럼 누가 중심에 서주면 좋은데. 잠깐 공기가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 하나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겠지요. 물론 47호였겠지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손을 드는 구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번개 과장이 눈썹을 찡그렸어요. 자신 있는 구름 없어? 성과를 내야 인정도 받는 거야. 이건 기회야, 기회. 그때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구름이 손을 들었습니다. 47호가 아끼던 후배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과장의 번쩍임이 살짝 강해졌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 사실은 그 방식이 불편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살짝 요동쳤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슬쩍 들어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뭐가 불편했는데?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구름이 다 떠안는 방식이요. 그 구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능숙한 구름이 중심에 서서 폭풍의 대부분을 맡으면 겉보기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구름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다른 구름 하나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선배 덕분에 살았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선배 뒤에 숨은 거였어요. 선배가 대신 맞아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한 공기가 회의실을 덮었습니다. 누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모두가 47호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번개 과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희를 위해 선배가 선택한 거였잖아. 희생이라는 건 원래. 세 번째 구름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그 희생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직접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번개가 어색하게 팔 주변에서만 지지직거렸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봤어요. 처음 말을 꺼낸 구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폭풍이 올 때 이런 규칙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요. 칠판에 작은 글씨가 하나씩 적혔습니다. 하나, 한 구름에게 무게를 몰지 않는다. 둘, 각자 감당 가능한 만큼만 들고 그 이상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셋,
누군가의 목까지 대신 들게 하지 않고 실수하면 같이 책임진다. 물론 이렇게 하면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구름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혼자만 성과를 내는 일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한 구름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번개 과장은 입을 다문 채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중심은 누가 잡지? 첫 번째 구름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가 조금씩요. 폭풍의 가장 센 부분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으면 좋겠어요. 겁날 땐 겁난다고 말하고요. 회색빛을 띠던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방향이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번개 과장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폭풍은 너희 방식으로 한번 해봐. 잘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허락한 거라고 하자. 어떤 바람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역시 윗사람들 체면 챙기는 건 못 버리네. 그날 밤 새 규칙에 따라 나누어진 폭풍은 예전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누구 한 구름이 혼자 검게 타버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멀리 변두리에서 47호는 그 시간에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바람이 덜 무거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한 구름이 다 떠안는 방식, 이제는 그만하자. 47호는 하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건배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건배 말이죠. 그 후로도 47호는 가끔씩 진짜 필요해 보이는 곳에만 작은 비를 내렸습니다. 누구 대신 욕을 먹어주지는 않았지만 누가 우두커니 서 있을 때는 47호도 그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앙 하늘 쪽에서 희미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야, 들었어? 새로운 구름들이 모여서 혼자 다 떠안지 않기 규칙을 만들었대. 책임은 질 만큼만 지고 선을 넘는 부탁은 공손하게 거절한대. 47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별난 구름들이 다 있네. 해가 기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47호는 오늘도 느리게 떠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 비를 배달하겠지. 그래도 이제는 47호는 생각을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더 많이, 더 세게 남을 대신해서 해줘야 마음이 편하지.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나를 완전히 흩어지게 하지는 말자. 바람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짐은 이제 안 덜어줄 거야? 47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들어줄 거야. 들어주긴 할 건데.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대신 먼저 물어볼 거야. 너도 같이 들 수 있니? 내 몫은 들 거니? 바람이 웃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47호. 신통방통해요.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아직도 중앙 하늘은 바쁘고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남을 대신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변두리 어딘가에는 이런 구름도 하나 떠 있다는 걸 알겠지요. 예전처럼 모두를 위해 무너지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곁에서 같이 젖어줄 마음은 남아있는 구름. 옅은 구름 47호는 오늘도 변두리 하늘에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조금은 가벼워진 채로 그래도 여전히 꽤 괜찮은 모습으로 말이죠. 옅은 구름 47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7호가 변두리 하늘에서 배운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대신 떠안지 않아도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적 있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지나온 삶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47호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